오늘 이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예상이 됐다가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님. 뭐 노쇼죠. 뭐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일날 몇 시간 앞두고 안 나오겠다. 그것도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뭐 어딘 들어보니까 대통령에게 뭐 이용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여야 대표 불러서 밥 먹자고 하는데 그걸 이용한다고 느낄까요? 그러니까 뭔가 뭐 소통하는 척하지 마라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일단 만나고 소통을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아, 밥만 먹었지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주네. 그 얘기는 정말 듣고 나서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전달도 안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영수회담 하자면서요. 영수회담 하자고 해놓고 영수회담이 아닌 정청래 대표가 끼니까 안 보겠다? 이것도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거 1대1 아니면 안 본다는 것도 너무 고집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좀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원하는 1대1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원내에 있는 입법부에 있는 의회에 있는 다양한 정당들 대표도 자주 만나고 있고 기자분들도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안 만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네. 사실관계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어저께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장동혁 대표가 전화를 받고 이제 3명이 만나는 걸로 해서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그 법사위에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재판소원법, 그러니까 사심제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 법안하고 그다음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지원하는 그 법안들을 2개를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 가니까 지금 우리가 등 뒤에 지금 칼 맞은 상태인데 가면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야 장동혁 대표가 가지 않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왜냐하면은 어저께 아침부터 사실은 그 법안들이 처리될 것들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뭐 이제 의원들이라든가 특히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밀어붙일 거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홍익표 수석의 전화를 받았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대통령과 그 오찬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설 연휴 이후로 좀 조정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답변이면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안 가면 안 가는 건데 간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안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오찬을 이렇게 당일 취소한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보여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오찬을 야당 대표를 부르는데 전날에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여기 또 너무 급히 불러서. 그런데 아니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갈 마음이 있었죠. 민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날치기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심제.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하는데 22명을 본인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에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과 제안을 하고 나서 밤에 또 날치기 통과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느냐.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뭔가 협치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협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자 한다고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걷어차게 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의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밥을 먹으면서 밥 먹고 그래 우리 야당 얘기를 좀 들어서 협치를 하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차 마시고 밥 먹으면 그 다음에 날치기 매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왔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 만나서 했을 때 이 정부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게 뭐냐면 3대 특검 이거 날치기로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100일 기자회견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지만 결국 여야 협상이 돼가지고 센 특검법 관련해서 기간 연장하는 거 우리가 대승적으로 정부조직법 받아서 바터하기로 했는데 그거 나몰라라 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처음으로 통과시킨 게 2차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뭐냐면 밥 먹고 사진 찍고 차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제안을 받았을 때하고 상황이 변동됐다. 이건 그렇잖아요. 내가 초대해서 간다고 했는데 뒤통수 때린 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
아니 장동혁 대표는 거기 가면 그래도 사람 면전에서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본인은 협치의 이미지 이런 걸 가져가는 거고 설거지는 이제 정청래 대표 시키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갖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우리의 입장을 해서 장동혁 대표가 못 가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거기 가서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이거 정치도 입장 있으실 것 같은데.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 말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뭐 자꾸 밥이나 먹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앵커님도 저랑 이제 두 번째 봤는데 우리가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면 일단 차부터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뭔가 부탁할 거 있으면 그러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냥 대뜸 연락해가지고 사실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협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만나면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 자주 만나고 근데 또 안 들어줬어요. 만약에 어젯밤 전 날치기 통과라는 것도 동의 안 하는데 그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젯밤 어떻게 그런 거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반대해 주십시오.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다 기억합니다. 거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했는데 결국 통과시켰네. 이 과정 프로세스를 국민들은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러 안 갔네. 뭐 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직접 얘기하는 것과 그렇잖아요. 원래 뭐 전달하는 것도 그래도 직접 보고 이야기해야지라는 게 있는 것처럼 문자로 문서로 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거를 하라고 당대표를 뽑아준 거고 그런 거를 하라고 제1야당의 위치를 준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들은 밥 먹는 거 그냥 사진 찍는 거에 들러리 서기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해도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안 하시면 손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지금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풀어야 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양보한 면이 있습니다. 그 썸네일이 그렇더라고요. 부부싸움에 안 끼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야당 대표 안 온다고 해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정청래 대표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희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부부싸움이고 그쪽은 이혼하셨잖아요. 저희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법적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부부는 부부입니다. 뭐 싸울 수 있죠. 부부가 안 싸우면 저는 부부가 아니라서 이혼이라서 부부 안 싸우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싸우죠. 그렇죠. 부부 싸워야 부부죠. 싸워야 부부. 싸우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안 하셨네. 이혼이라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이혼하셨으니까 그쪽은 쫓아냈잖아요. 이혼하다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이혼하신 분과 재결합하실 생각이 가능성이 저는 이혼을 있다고. 안 해봐서. 네, 이혼하다가 다시 같이 사랑을. 제가 볼 때 밖에 나갔는데 너무 각박하고 힘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달리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따라서 이 폭정과 폭주가 계속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거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김도현 기자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제가 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 자리에 가야 됐다 말아야 됐다. 자 하나 둘 셋. 그거는 기자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 아니요. 저 이제 안 말리려고요. 일단 좀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좀 빌드업이 장동혁 대표 좀 이상했어요. 아까 말씀한 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결 조건을 요구하는 게 수순이에요. 이제 제안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걸 해결하고 가는 게 맞는데 아마 그 부분을 좀 파악을 잘 못하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게 빌드업이 이상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마 오늘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전한길 씨가 오늘 경찰서를 그 조사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전한길 씨가 어제 그 페이스북과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전한길은 경찰서 가는데 지금 청와대 가고 대통령이랑 밥을 먹겠다고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눈물도 좀 훔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들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지도부만 가면 이렇게 되느냐.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엮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안 가기로 결정한 게 전한길 씨로 상징되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아마도 많은 언론들이 그런 해석들을 내놓을 거예요. 저는 그 지난주에 기자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저쪽에 앉아 계실 때는 저랑 의견이 많이 다른 게 많았거든요. 옆에 앉으니까 오늘 공감이 가는 게 많네요. 역시 사람은 자주 만나고 옆에 좀 있어야 돼요. 장도혁 대표도 대통령 옆에 가서 이렇게 좀 옆에 앉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친근감도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건데 더더욱 다시 한번 필요성을 느낍니다. 만나셨어야 됩니다. 아니 저는 만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좋은 제안이 있었어요. 만나서 할 얘기하고 그냥 나와라. 밥은 먹지 말고 밥 먹을 상황은 아니다. 뭐 그런 의견도 쓰시는데. 좋아요. 일단 어쨌거나 우리는 여러 가지 바람들을 가졌지만 그는 가지 않으셨고 언론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계시고. 덧붙이자면요. 말씀 주세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누군데? 정청래 대표입니다. 맞아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랑 어쨌든 만나가지고 사진 하나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합당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거의 뭐 반명으로 몰리면서 굉장히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랑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그게 좀 대통령이 좀 구원해주는 약간 그런 모양 되잖아요. 그 장도혁 대표가 이제 그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의 일환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정 대표가 가장 큰 상처를 입었고 그래도 본인이 되게 억울하셨는지 페이스북에다가 미리 준비했던 이제 모두 발언을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안쓰럽다. 아니 오늘 정무수석이 만날 이유 없으니까 이제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야당 대표 안 오니까 안 만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야당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정청래 대표 들러리가 만나셔도 되는데. 근데 자주 만났어요. 최근에 만났고. 아니 만나면 뭐예요? 그렇게 친명이냐고 물으니까 온몸으로 반명이라고. 아니 만나기라도 하고 그런 말씀 하시라고요. 만나기라도.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뭐냐면 지금 이게 심각한 게 김어준 씨가 심각한 얘기한 거 아시죠? 방송에서 뭐냐 돈을 받고 가짜 지지자들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지지자들이 지금은 고스란히 친명이 됐다 가짜 지지자들이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슈를 이리로 넘기시네요. 아니 제가 볼 때 이게 정청래 꼴 지금 김어준과 유시민과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된다면 어차피 밥상도 차려졌는데 1시간 전이니까 밥 한 끼 묵자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야당 대표 안 오니까 이거 없던 거로 해. 그것도 정무수석이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해버렸거든. 만날 이유 없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한 번 더 얻어맞은 게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정청래 대표만 가서 밥을 먹었으면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저거 봐라 저 둘의 화해쇼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만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안 만났으니까 또 플랜 A, B 딱 준비해놓고 오케이 A 그다음 오케이 B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한 말은 뭐예요? 저도 방송에서 듣고는 와 이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돈을 받고 지지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있는 건지. 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진짜 지지자, 가짜 지지자를 왜 본인이 판명을 합니까? 예전에 저는 그거 보면서 한창 그 친박 감별사였나요? 진박 감별사라고 하면서 그 보수 진영에서 잃었던 논쟁이 생각났는데 누가 그걸 감별을 해요? 못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돈 받는지 아닌지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김어준 씨가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성역이었거든요. 참 감히 비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정말 의원들도 다 쪼로로 가서 방송하고 근데 진보 진영에서 분명 김어준 씨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좀 역할을 했던 게 분명 있죠. 근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지금 선을 넘거나 잘못하는 행위들이 다 용인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 그래도 저희 진영 안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김어준 씨가 저 정도 발언해도 아무도 얘기 잘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 장철민 의원도 이거는 선 넘은 거다로 발언을 했고 저도 뭐 스피커 볼륨은 작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민주당이 그래도 전 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그 발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고 그리고 뭐 대통령실 민정 라인의 실수다. 이것도 그 맞지도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마치 이성현 최고가 그 전준철 변호사 관련된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불러가지고 마치 예전에 무릎팍도사 같은데 아니면 힐링 캠프 같은데 좀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나와서 뭔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다음에 약간 이미지 세탁하는 것처럼 마치 좀 실수를 한 걸로 비춰진 사람을 불러서 해명을 듣고
뭐 추천할 만했네라고 해주고 본인이 결론을 내리는 이런 행위들을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의 뭐 또 어떤 차원의 당무 개입이라고 봐요. 우리 당의 운영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건데 이거는 언론인으로서 넘어서 당의 이런 운영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민심의 바다 그 척도를 김어준 딴지일보 게시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고 보면 그 특검 후보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이성윤 의원을 불러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다 뭐가 문제냐 하면서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이 표현을 썼거든요. 호들갑 떨 필요 없다. 호들갑을 누가 떠는가? 청와대가 떤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친명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당 관련해서 지금은 일단 스톱이지만 이건 언젠간 될 거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통해 가지고 이게 발현이 될 텐데 저는 앙금은 전혀 남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겸손하기 싫은 겁니다. 예, 그렇군요.